매일 10분씩 하루에 2번 집요하게 의학 지식을 파헤치는 지식탐정 김규리입니다. 골다공증이 있으실 경우 안전한 임플란트를 하려면 반드시 체크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하는데요. 임플란트와 골다공증은 대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제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책임질 히어로가 나오셨습니다. 치과의사 김웅비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임플란트랑 골다공증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골다공증이 어떤 질환인지 알고 계신가요? 뼈에 칼슘이 빠져나가서 구멍이 숭숭숭숭 생겨서 작은 압력에도 부러질 수 있는? 정확하신데요. 특히 골다공증은 50대 이후에 중년 여성들의 비율이 높은데요. 폐경 이후에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변하기 때문에 골 밀도가 변하면서 급격히 또 진행되는 그런 질병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중년 여성분들은 골다공증 있으면 임플란트를 못 하는 건가요? 골다공증 환자라면은 치료를 위해서 드시는 약을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어떤 약이요? 골다공증 약이요? 네, 맞습니다. 골다공증 환자분들이 드시는 약은 잇몸뼈를 촘촘하고 치밀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뼈를 단단하게 해주죠. 그 사이에 혈관 공간이 많이 줄어들어서 혈류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임플란트를 심은 후에 쉽게 아물지가 않고 임플란트가 잇몸뼈에 붙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골다공증 치료하려고 먹는 약이 오히려 임플란트 하는 데에는 방해가 될 수 있다는 말이네요. 그래서 골다공증 치료를 진행 중이신 그런 분이시라면 반드시 약을 중단하고 진행하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요. 네. 일부 약의 성분은 임플란트 후에 아물지 않고 턱뼈 괴사증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서 복용하는 약에 대해서 꼼꼼하게 점검하셔야 됩니다. 임플란트를 했는데 턱뼈가 괴사를 한다고요? 왼쪽 사진은 이제 임플란트 시술이 끝난 직후에 찍은 엑스레이가 되겠고요. 오른쪽은 5년이 경과 후에 찍은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위쪽에 5개의 임플란트를 심었고요. 아래쪽에는 전체 치아를 발치한 이후에 임플란트 10개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후에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화면상의 왼쪽 아래 표시된 부분이 임플란트 주위에 잇몸뼈가 검게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임플란트 후에 골 배사가 일어난 그런 경우가 되겠는데요. 네. 하지만 아주 이런 경우는 극소수의 경우이기 때문에 사실 크게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극소수라도 이렇게 되면 되게 속상하실 것 같고 너무 무섭네요. 골다공증 때문에 주사를 맞기도 하잖아요. 근데 네. 주사 치료도 마찬가지인가요? 이런 분들은 알약을 복용하시는 분들보다 더욱더 긴 시간 주사를 중단하고 내원하셔야 됩니다. 주사 치료의 경우에는 약물의 효능이 체내에 더 오래 축적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알약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중단한다고 본다면 주사 치료는 한 1년까지 중단하시고 진료를 받으시는 게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 치료 중이시라면 임플란트를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니에요, 그렇지 사실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지금은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도 충분히 임플란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안전한 치료를 위해서 치과 수술 전에 골다공증 치료 중이라는 것을 또 치과에 알린 다음에 네. 복용하고 계신 약의 중단 기간을 의논해서 정하고 치료 시기를 조절하고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